모든 교양은 남 얘기죠. 안 물어봐도 알려주는 남 얘기 111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더위에 축 늘어지신 의문의 그녀 시호님. 안녕하세요. 예, 눈동자가 풀려 계신 문화평론가 이동규 대표. 안녕하십니까. 예, 민달팽이처럼 책을 흘리고 있는 작가 홍대선입니다. 너무 더워요. 네, 너무 덥습니다. 야, 이거 너무 심해. 진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살 수가 없어요, 정말. 살 수가 없어. 진짜. 이게 햇빛이 강한 날은 더운 와중에 햇빛이 살을 막 치잖아요. 웃음 햇빛은 또 달라가지고 그러니까 오존이 많이 뚫렸나 봐. 확실히 하늘에. 더워요. 북반구에. 전 출근만이 희망이에요. 근데 햇빛이 오늘처럼 안 강한 날은 또 습해가지고 죽을 맛이야. 저는 오늘 진짜 좀 덜 더운데. 아니 근데 제가 또 습기에 완전 쥐약이거든요. 대구 사람 이렇게 진화했습니다. 대구 사람 이렇게 강합니다. 더위. 시호님이 대구 분이시지. 네. 확실히 시호님이 더위에 대한 내성이 저랑 대표님보다 강한 건 있는 것 같아요. 조금. 제 추위 더위 다 잘 타는 편이긴 한데 그래도 더위 뭐. 네. 오늘은 살만합니다. 오늘이 살만한 거군요. 네, 대구 진짜 살만합니다. 기준에서는. 네. 네, 데프리카 인정합니다. 저는 죽겠습니다. 네, 대표님도 엄청 땀 흘리다 오시더라고요. 대표님이 눈을 지그시 감고 온몸에 힘이 풀어지신 채 힘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잠을 거의 못 주무셨대요. 말을 할 힘도 없습니다. 아, 너무 힘들어가지고 정말 죽겠습니다. 에어컨을 틀면 춥고 끄면 덥고. 이 반복이거든요. 그러다 네. 보니까 또 두통이 와요. 죽겠습니다. 방 밖을 나가면 이제 방에 에어컨이 있으니까 방 밖을 나가면 엄청 뜨겁고 방에 들어오면 서늘하고 반복이에요. 뜨거운 열정 이런 단어가 싫어요. 냉혹함 약간 이런 단어가 좀 좋아. 그러게요. 아, 이제 여름에 낙이 없어가지고. 오늘은 오랜만에 저희가 태무진으로 다시 찾아왔습니다. 네. 그 전에 저희 광고 듣고 와야죠. 광고 그럴까요? 듣기 전에 네. 여러분 유튜브 저희 아날람 유튜브 채널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세요. 구독 신청 많이 해주시고 대표님의 목표가 기본 1000명이잖아요. 네. 예. 1000명도 안 된다 우리. 예, 우리 1000명도 안 되는 거 보니까 이 교주의 마음이 많이 상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께서 무겁게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페이스북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아날람 페이스북 저희가 그 페이스북 시스템이 굉장히 복잡해가지고 대표님이 저한테 그 이제 글 쓸 수 있는 그 권한을 줬어요. 그래서 들어가서 뭘 하려고 하면 뭐가 굉장히 복잡한데 저희도 열심히 더 공부를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많이 와서 아는 척 해주세요. 그럼 저희는 일단 광고 듣고 올게요. 지금 티스템 두피 클렌저와 두피 에센스를 검색해보세요. 과학이 당신의 모발에게 주는 선물 티스템입니다. 자, 저희 아날람은 호텔스닷컴과 국내 최고 조건의 프로모션 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댓글에 이런 댓글이 있었어요. 원래 국내 최고 조건 이런 기준은 호텔스닷컴에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팟빵 게시판에 있었죠. 정말 가서 해보니까 진짜더라. 뭐 이렇게 최고 이런 거 잘 안 믿었는데 막상 비교해보니 좋더라. 정말 최고더라. 정말 최대죠. 국민은행 15% 할인. 그런데 국민은행 15% 할인 그대로 있고 농협카드, 마스터카드 할인이 돼요. 그래서 카드가 2종이 추가됐는데 네. 마스터카드는 실제로 되게 범용하잖아. 많은 종류의 카드가 여러분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국민은행 카드를 갖고 계시지 않더라도 이제 카드깡 안 하고 다른 좋습니다. 카드 쓰시면 돼요. 아날람, 호텔스닷컴 파트너십 프로모션 페이지를 거쳐가면서 여러분이 호텔스닷컴을 이용을 하시면 국내 최고 조건 누리실 수 있습니다. 좋은 조건에 할인 받으실 수 있으니까 많이 이용해 주세요. 그리고 저희가 낚시용품 얘기도 해야 되는데 네. 낚시용품 남얘기몰에서 낚시용품 많이 구매하시고요. 낚시는 하지 마세요. 그니까. 이 더위에 낚시하러 가면 죽어요. 하지 말고 가을까지 기다리세요. 낚시 요즘에 하면 하는 그 또 바다에 나가면 시원하고 그런 거 아닌가? 아니야? 아니야? 훈풍으로 덥겠죠. 그냥 쪄 죽는 건가? 그죠. 불에 타 죽느냐 쪄 죽느냐. 내가 뛰어들어서 내가 낚시발이 되는 건가? 그렇죠. 그런 거군. 알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프로듀스 48이 너무 재밌어. 그래요? 매일매일 투표하면서. 제가 지금 투표는 매일 하는 거예요? 매일 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덕통사고가 난지 안 났는지 네. 혹은 덕통사고 직전인지 네. 간질간질한 어떤 그런 건지 모르겠는 게 있어요. 프로듀스 48에 보면 시타우 미우라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지금 이름 외우면 덕통이네. 네. 이름 외우면 덕통이야. 원래 저의 최애 걔는 걸그룹 중에서 걸스데이 소진 이모였어요. 근데 시타우 미우를 보니까 팬이랑 소진. 그러니까 이모는 뭐야 또. 그게 뭐 팬들이 부르는 이름이야. 뭐 이모라 그러면 안 돼? 시타우 미우를 보니까 이거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시타우 미우가 분량이 별로 없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갖고 있는 이 외모와
이 재능의 이 포텐이 터지면서 지금 네이버 지금 TV 직캠 1위를 먹고 있는데 이 친구가 재밌는 게 그 우리나라식으로 화장을 해놓으니까 엄청 청순하면서도 도시 여자의 그 얼굴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얼굴이네요. 원래 기믹이 네. 산골 소녀예요. 아 그래요? 실제로도 산골 출신이에요. 네, 산골 출신이에요. 그래서 우리로 지금 V앱이죠. 인터넷으로 이렇게 팬들과 소통하는 거 할 때 늘 하는 자랑이 우리 동네 뭐 가로등이 생겼다. 뭐 정전이 V앱 도중에 정전이 된다. 뭐 이런 그러니까 쇼룸이라고 하는데 그랬는데 그런 친구인데 너무 외모가 그런 외모라서 근데 이제 또 화장 안 하고 수수하게 집에서 이렇게 쇼룸을 하는 걸 보면은 그냥 그렇게 생겼어. 이렇게 되게 수수하게 생겼어. 되게 근데 아 이게 시골에 그런 뭐라고 해야 될까 전기도 잘 안 들어. 아 근데 기회와 무대가 주어지니까 끼가 강하던데요. 아, 뭐 거기 계신 분들은 다 지금, 그렇지 맞아요. 지옥에 거기까지 가시는 진짜, 분인데. 네, 그 행군을 하고 계시는 거죠. 일본에서 오신 분들은 오죽하겠어요. 제가 덕통 사고가 날락말락한 게 그 직캠 GIF 짤을 보고였는데 네. 그 무대 센터를 설 때 그 머리를 촥 푸는 그 도입 동작이 있어요. 이번 걸 보셨구나. 머리 묶은 걸 푸는 거를. 네. 표정 봐. 홈제카니 눈 봐도 됐네 됐어. 덕통사 당했네 표정 당했네. 보니까. 됐네. 그지. 그런 친구가 일본에서 많이 기회가 없었다 그러던데 네. 한국에 와서 이렇게 터지면 본인에게도 굉장히 좀 드라마틱한 히스토리고 그런 것들이 또 이제 팬심이 되는 것 같아요. 다시 일본 가도 또 잘 되시겠죠. 그런 스토리성 서사가 있잖아. 서사가 있으니까 몰입하게 되는 좀 그런 게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원래 AKB48 내에서는 굉장히 그 로우 레벨이었다 그러더라고요. 지금 이제 시타오 미우보다 그 밑에 이제 지금 막 잠룡들이 지금 위에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특히 그 아사히 나나미라는 친구가 있어요. 이게 어떤 일이냐면 하스스톤겔에 하스스톤 블리자드 오락입니다. 네, 게임 이름이잖아요. 네. 하스스톤 갤러리에 그 이 친구의 팬이 우리 애를 투표를 찍어주면 카드팩을 풀겠다. 근데 카드팩이 이게 얼마 안 해요. 근데 풀겠다니까 찍겠다 한 거예요. 근데 이게 하루에 12명씩 찍는 거거든요. 네. 11명이 남잖아요. 이런 자리가 있었는데 다른 이제 또 팬들이 우리 애도 그럼 자리 있냐면서 몰려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어떤 투표가 막 진행되고 있는데 문제는 여기서 터진 거죠. 12명 자리에 이제 다 찼잖아요. 네. 내가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할 그치. 테니 하나를 빼라. 자기들끼리 이제 하스스톤겔에서 뭔가 이제 좀 이렇게 의논이 좀 이렇게 네. 분분했는데 누구를 빼나? 그 옛날에 금권 선거할 때 고무신과 막걸리 그건데 지금 그렇죠. 근데 거기서 다른 한 분이 의인이 하스스톤겔의 어떤 의인이 이 논란을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단 뭐라고요? 한마디로 용병은 신뢰를 저버리지 않는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다른 좋은 조건이 와서 맨 처음 조건을 저버리고 그걸 한 번 더 카드팩 하나 더 받겠다고 그걸 빼면 결국 우리는 그거 하나 더 받고 이걸로 끝이다. 하지만 이 신뢰를 유지한다면 우리는 계속 갈 수 있다. 스위스 용병이다. 다음에 이거 또 하면 또 봤을 수 있다 우리는. 그렇지. 그러니까 새로 더 좋은 조건을 누가 제시하더라도 우리는 신뢰를 지킨다. 그래서 웃긴 게 원래는 갤러리에 메인임 얘를 트와이스 갤러리라 그러면 네. 트와이스가 그 갤러리의 갤주가 되는 거거든요. 갤러리 주인. 근데 본인 멤버들 본인이 네, 그죠. 근데 하스스톤은 게임 갤러리잖아요. 네. 근데 어쨌든 이 친구 때문에 갤주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네이버 TV 거기 동영상 보시면 밑에 갤주가 여기 계시는군요 하면서. 근데 이게 하스스톤 갤이 줄여서 돌갤이라 그러는 하스스톤이니까. 네, 스톤이니까. 돌갤 여신이 여기 계시다면. 돌갤 여신 다이안가 이러면서. 지금 뭔가 1, 2시즌과는 또 다른 의미의 홈파망이랄까? 네. 시타오 미우가 아니잖아. 뭔 소리야? 저는 푸디와 상관없이 최근에 제 스타일 얼굴에 그러니까 시타오 미우냐 아니냐로 지금 아니 제 스타일 얼굴에 연예인을 발견해서 그 에이핑크의 손나은 씨 제 스타일의 미인이더라고요. 이렇게 뒤늦게 손나오네 덕통. 덕통은 아닌데 보면서 예쁘다 이러면서. 에이핑크는 봄이죠. 롱리다와 봄이죠. 뽀미 씨?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김민주 대표님도 읊어봐. 누구? 여러분 아슬아슬해 김민주 강의원 좀 투표해 주세요. 그러시답니다, 여러분. 네, 그렇습니다. 시타오 미우가 아니잖아. 그 홍 작가님 그러니까 그 지금 그 분이 좋으면 지마켓 앱이랑 엠넷닷컴에 들어가셔서 투표하세요. 당신의 소녀에게 투표하세요. 투표하세요. 하고 나면 왠지 뿌듯해질 것 같아. 아니 진짜로 그게 내가 뽑은 픽 중에 올라가는 거 그래서 어느 순간 그게 차올라서 어느 순간 그 됐을 때 눈물 흘릴 때 있잖아. 같이 운다.
그건 1, 2시즌을 경험해본 사람만 알 수 있어. 미호와 함께 같이 올 수 있다는 거군요. 그렇죠. 그렇지. 그녀가 기뻐하는 거가 그렇게 기뻐. 난 저 마음은 예전에 아이돌 파봐서 알지. 나도 같이 기쁘고 싶다. 그래. 그럼. 자, 태무진 얘기할까요? 자, 그럼 우리 이제 몽골의 아이돌. 네. 몽골의 원어원. 근데 대표님 방금 농담만은 아닌 게 이렇게 새로 부상하는 지도자들 있죠. 네. 사실 연예인의 역할을 하거든요. 그죠. 옛날에는 아무래도 그러죠. 지금도 사실은 뭐 우리 대통령이라든가 네. 몇몇 정치인들이 그런 약간 느낌이 있죠. 있죠. 그런 느낌을 가장 극대화하고 의식했던 사람은 아마 역사 속에 뭐 삼국지의 조조 같은 인물? 아니요. 난 아직 생각해보니까 방금 이 말 듣고 생각해보니까 트럼프가 나에게는 대통령보단 연예인에 가까워. 아, 그래요? 약간 느낌이 좀 그렇지 않아요? 텔레비전에 많이 나오는 사람이라는 이미지가 좀 있어서. 아니 그 아이돌 역할을 자기 뭐 저소득층 백인들이라고 하는 자기 그 오종적인 표밭 있죠? 네. 그 사람들한테 확실하게 하고 있죠. 트럼프는. 그러니까 조조가 패셔니스타였단 말이에요. 굉장히 문화적으로 시도 잘 쓰고 옷도 잘 입고 새로운 유행도 많이 만들어냈어요. 조조가. 그런 면에서 이 사람도 연예인이고 사실 유비도 연예인과죠. 그리고 서양에는 루이 14세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몽골에는 자무카가 있죠. 이때 당시에 자무카는 센 남자, 멋진 남자, 옷 잘 입는 남자, 항상 블랙 칼라만 고집하는 남자, 흑기사, 그리고 자기 화살도 아무도 그렇게 쓰지 않는 비싼 장식을 했잖아. 이게 뭐냐면 자무카도 전투 중에 화살을 쏘잖아요. 네. 그러면 나중에 그 적이 쏜 화살이나 아군이 쏜 화살이나 수거할 수 있는 거 다 수거합니다. 하나하나 만들기가 힘드니까. 그러니까 자무카는 어디 가서 내가 이번 전투에서 한 20명은 쏴서 맞춘 것 같아. 이런 말을 안 하는 타입이에요. 그거는 적이든 아군이든 화살을 수습하면서 이거 자무카 화살인데? 그러면서 알아서 세는 거예요. 풍문으로 돌게 냅둔다? 예. 그런 식으로 그 스코어가 초원의 누적이 되겠죠? 네. 왜냐하면 화살은 전통이라고 하는 화살통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거 자체는 패션이 안 돼요. 그거는 누구를 죽였을 때 남들이 그걸 수거할 때 수근수근 되는 거. 자무카 거다. 댓글을 안 읽는 척한 아이돌이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무카는 그리고 실제 자무카가 자기 활솜씨에 자신이 있었다는 얘기지. 실제 많은 전과를 올렸겠죠. 근데 그거에 비하면 우리의 주인공인 태무진을 생각해봐. 사람이 좀 디디하잖아. 태무진은 연예인적 느낌이 가장 어떻게 보면 적은 사람이에요. 사람이 미남도 아니고 싸움도 못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 참. 그러면은 미남이 아니고 싸움도 못하는 연예인 많아요. 말솜씨도 자무카는 굉장히 좋아요. 근데 태무진이 언어 능력이 좀 딸리는 사람이란 말이야. 이 사람이 외국어 능력도 굉장히 없고 그러면 뭐 다시 한번 말하지만 태무진은 결국은 계약의 인간, 신뢰를 계속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거거든. 네. 그렇기 때문에 태무진이 초원 사람들에게 아이돌로서 인정을 받기까지는 20년, 30년이 걸린 거야. 자무카 같은 경우는 20대에 이미 스타가 됐잖아요. 이런 것들도 이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거지. 그러면은 우리 옹칸 있잖아, 옹칸. 네. 옹칸은 연예인 느낌이 하나도 없지, 옹칸도. 초원 사람들이 보는 옹칸은 머리 좀 좋고 권력자고 그러니까 아이돌 느낌이 아니라 정치인, 본격적인 좀 노회한 정치인 느낌이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 타이치우드, 이제 우리 저번 시간에 타이치우드족을 드디어 흡수해버렸잖아, 태무진이. 자, 그러면은 타루구타이라고 하는 뚱뚱이 칸도 있어요. 자, 어떻게 된 얘기냐. 우리 지난 시간까지 한 얘기가 뭐냐면 전투에서 갑자기 돌풍이 불어가지고 태무진이 자무카를 이겼어요, 기적적으로. 네. 그러고 나서 옹칸은 자무카를 추격하러 갔고 태무진은 타이치우드족을 추격하러 갔어요. 타이치우드족과는 아주 철천지 원수 사이죠. 네. 그래서 타이치우드족과 태무진 울루스의 공방전이 벌어지다가 태무진이 지로고아다이라고 하는 타이치우드족의 객식구로 있던 의문의 전사에게 저격을 당해가지고 목이 관통상을 당해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그 흡혈 로망스가 생기죠. 그 피를 부하인 젤메가 쪽쪽 빨고요. 결국 타이치우드족을 복속시켜버리죠. 전쟁에서 이겨서. 그리고 이 새끼 누구야, 이제 잡아서 족쳐야 될 거 아니야. 자기 죽게 만들 뻔한 놈. 봤더니 남자가 마음에 들어. 그래서 아예 개명을 시켜버려. 마음에 들었구나. 이제부터 너 이름은 제베야. 이게 그 유명한 전설적인 장수 제베의 탄생입니다. 자, 그러면 타르구타이는 도망갔죠? 네. 이 뚱뚱이칸 타르구타이는 말을 못하 혼자서. 그래서 쇠로 만든 수레를 타고 도망갔어요. 몽골의 말은 조그맣기 때문에 이런 고도비만 환자를 태울 수가 없습니다. 네. 이 타르구타이 칸은 어떤 지도자였냐, 연예인적인 느낌이 있었냐. 복합적으로 봤을 때 이 사람은 자기 부족 사람들한테도 인기가 별로 없었어요.
이 사람이 뭐 이렇게 능력의 차원에서나 인격적인 차원에서나 그렇게 인정을 못 받았고, 그리고 태무진한테 했던 짓을 봐도 알 수 있겠지만 사람을 학대하는 걸 좀 좋아하잖아. 네. 약간 사디스트 기질도 있었다고 봐야지. 그러면은 타이츠두족에 복속되어 있던 드릴루킨들한테 이 사람이 어떻게 했을지는 사실 뻔하잖아. 왜냐하면 솔두스 시족의 수령이었던 태무진의 은인 그 할아버지도 탈출을 못한 이유가 자기가 탈출하면 남은 솔두스 시족 부족들이 학살당할까 봐잖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타루구타이는 약자한테 좀 강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고도비만이 될 정도로 말을 못할 정도로 이렇게 됐다는 얘기는 말 타는 일, 칸은 말을 타고 다녀야 되거든요. 사냥도 이끌어야 되고 전쟁도 이끌어야 되는데 그런 일에서 좀 빠져 있었다. 기본적으로 좀 노는 사람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인지 타루구타이는 도망을 가 있었는데 숲을 헤매고 있었어요. 왜 숲이었겠어요? 초원에 숲 별로 없잖아. 네. 쇠수레를 타고 도망가면 눈에도 너무 잘 띄고 느리죠. 그죠. 그러니까 일단 숲으로 튄 거예요. 근데 숲으로 가면은 나와서 걸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힘들었을 제가 봤을 텐데. 때 타루구타이는 자기는 이미 도망갔잖아. 네. 자기 부족들을 내버려두고 이 부족들도 알아서 각자 흩어져서 살아남아 있다가 어떻게 규합되는 게 초원의 어떤 생태계잖아요. 그러면 다시 기어 나와서 합류하려고 생각을 했던 모양인데 잠깐 피신해 있다가 태무진이 그냥 자기 울루스로 다 흡수통합을 해버린 줄은 몰랐지. 타루구타이는 숲에서 이렇게 비비적거리고 있었는데 이 숲에 타루구타이의 울루스 원래 백성들 있죠. 네. 네. 백성들 중에 일부가 남아서 타루구타이를 사냥하려고 숲에 남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인기가 없는 칸이었는지 알 수가 있는 거지. 타루구타이를 자기 원래 대장이었던 사람을 사냥하려고 하던 사람들 중에는 일가족이 있었어요. 자, 여러분 제가 말은 할 텐데 이런 거 사람 이름 이런 거 외울 필요 없어요. 왜 웃어? 대표님이 만든 그것도 생각나서 여러분 또 깔아주실 거예요? 이거 외울 필요 없어요. 아니 그 맥락이 중요해요. 지명은 중요하지 않아요. 맥락도 중요하지 않죠. 맥락은 중요합니다. 시르구에투라는 노인네가 있었고 그 사람한테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하나가 알락, 하나가 나아야였어요. 이 나아야라는 남자가 조금 중요합니다. 나중에 태무진의 중요한 부하로 성장을 하거든요. 이 사람들도 알아요. 너네들은 백성들은 죄가 없다. 그냥 받아주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잡으러 갔구나. 자기들의 칸을 사냥하려고 숲에서 추격을 하고 있었다는 것, 내가 봤을 때 원한이 좀 있는 식구들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리고 뭐 이익단체라고 해도 그렇죠. 모든 게 다 이렇게 모두에게 공평하고 무사하게 모든 이익이 돌아가고 그러지는 않았겠죠. 그리고 이런 생각도 한 거죠. 어차피 태무진은 아무리 자기를 옛날에 괴롭히고 집단으로 학대했던 부족이지만 다 용서하고 받아주겠다 하잖아. 그거 알아. 그냥 귀순하면 되는데 사실 이런 생각도 있었던 거지. 타루구타이를 잡아서 데려가면 뭔가 보상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사람이 할 수 있죠. 타루구타이는 태무진한테 철천지 원수잖아. 근데 하필이면 타루구타이를 어떻게 하면 잡을 수 있을까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데 타루구타이도 아들들이랑 같이 있었어요. 자기 조금 남은 호위무사들이랑. 그럼 시키는 대로 아버지 여기 계셔. 뭐 이러면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답답했던지 수레를 걸어 나와서 어슬렁거린 거야. 숲속을. 그러다가 이 삼부자한테 딱 걸립니다. 바로 잡히죠. 타루구타이는 이게 삼부자를 먼저 얘기하고 이게 타루구타이가 잡혔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네. 이게 너무 운명적인 거야. 이게 서술 자체가. 사실은 잡고 보니 어떤 사람이 잡았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하면서 뒤늦게 설명의 순서가 이렇게 되면 그분이 그거군요 하는데 홍 작가 이렇게 말하니까 되게 운명적으로 느껴지는. 운명적인 건 아니고 근데 이 식구들한테 안 잡혔어도 다른 사람들한테 걸렸을 수 있지. 그랬습니다. 근데 사실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몽골의 숲이라고 하는 게 네. 굉장히 조그만 규모다. 울창하지 않다. 그렇게 울창할 수 있는데 그렇게 드넓지 않다. 시베리아 삼림을 빼면 그런 사실을 알 수가 있죠. 타루구타이 이 뚱보가 저항이 잘 안 되죠. 몸이 굶디단 말이야. 그래서 타루구타이를 묶어가지고 그 타루구타이가 타고 있던 수레에 태웠어요 다시. 근데 그 수레를 혼자 모나? 여러 명이 호위하고 타루구타이도 자기 아들들이 있잖아. 네. 그래서 자 이제 이 돼지 새끼 하면서 이렇게 차삭차삭 때리면서 태무진 나으리께 가자. 그래서 타루구타이 큰일 났다 이러고 있는데 타루구타이의 아들들이 또 나타난 거예요. 아니 저 아버지 돌아다니지 말랬더니 저 잡혀가지고 그래가지고 삼부자와 붙잡혀 있는 타루구타이 그리고 타루구타이 아들들이 아버지를 내놔라 하고 대치하게 된 거죠. 근데 타루구타이 아들들은 아들 둘만 땅랑 있었을까? 호위무사들 있잖아. 기본적으로 싸움이 잽이 안 돼. 이때 영화에서 흔히 벌어지는 풍경이 일어납니다. 이 시르구에투 노인네가
칼을 뽑아가지고 타르구타이 목에 딱 겨눠버린 거야. 가까이 오면 죽여버리겠다. 가까이 오면 찔러버리겠다. 그럼 본인이 그렇게 이제 그러면은 가까이 오지 말라고 하는데 근데 그래봐야 승산이 없을 거 아니에요. 승산 없지. 그래서 이 시르구에투의 두 아들이 그렇게 효자는 아니었나 봐. 그래서 아버지 화이팅 하고 도망갔어요. 아빠가 아들아 너네는 피해라 했겠지. 그랬겠지. 그랬겠죠. 근데 몽골에서는 뭐든지 실용적으로 이런 식으로 접근해요. 아들들은 그 말만 기다렸겠지. 그렇구나. 그러니까 타르구타이 죽기 싫잖아. 그래서 아들들한테 가까이 오지 말라고 소리쳤어요. 그리고 아들들은 아들들대로 아버지를 만약에 죽이면 너네 여기서 못 도망간다. 우리는 말도 있고 무사도 있고 다 있다. 타르구타이 아들이 적어도 숲을 장악하고 있으니까 너네는 몰살이다. 그런데 시르구에투는 또 이런 식으로 받아치는 거지. 살려주면 안 죽일 거야. 그니까 맞아. 놔주면은 어떡할 거야. 똑같을 거 아니야. 이놈을 죽이면 당연히 너놈들한테 죽겠지. 그럴 바에 저승길 가는 동반자라도 있어야죠. 그렇지. 그런 식으로 말을 한 거예요. 시르구에투가. 그러니까 이제 타르구타이는 죽기도 싫어. 그러니까 사실 양쪽 말이 다 맞잖아. 타르구타이는 이제 그래서 아들들한테 소리치는 거야. 난 죽고 싶지 않다. 태무진이 꼭 나를 죽인다는 보장도 없지 않니? 되게 희망 플랜. 살린다는 보장은 어딨어? 그러니까 희망회로 돌아가시네요. 그러면서 이제 그 행복회로를 막 돌린 거야, 타르구타인. 그러면서 아들들을 설득하려고 어떻게 설득했냐면 옛날에 태무진이 꼬마였을 때 진짜 옛날이죠, 이거. 네. 태무진 아버지인 예수게이가 야영지로 옮기면서 얘만 딸랑 놔두고 그때 돌봐준 적이 있었죠. 옮겨갔을 때 우리가 지나가다가 주워가지고 태무진 한 일주일 동안 밥도 먹이고 재워주고 그러니까 태무진이 이렇게 큰 것도 다 내덕 아니야? 그걸로 이제 밀어붙이시겠다. 아들들은 저 노인네 저 행복회로 오지시고요. 나 궁금한 게 있어요. 타르구타이가 지금 이 책에서 보면은 딱히 이렇게 뭔가 매력적이지 않은 굉장히 그 별로 참 별로인 인물로 나오는데 그 나의 또 이 품성론에 의하면 이런 아버지 밑에서 자란 애들이 제대로 된 애가 나올 리가 잘 없다 보니 아들들은 과연 어떤 캐릭터였을까 궁금합니다. 별로 중요하게 나오지 않아요. 왜냐면 타르구타이 때에서 끝나기 때문에. 이게 더 웃겨. 별로 중요하지 않아서. 더 이상의 설명은 타르구타이 아들들은 중요하지 않아요. 하지만 왕자 신분이긴 하지. 이 타이추도 왕자들은 아빠가 오지 말라고 태무진 날 살려줄 거야. 야. 이러니까 어쩔 수 없이 분을 삭히면서 뒤돌아서요. 그리고 일단 몽골이 가족끼리 굉장히 이렇게 공고했잖아요. 되게 끈끈했으니까 아무리 아버지가 개차반이라도 가족들은 끈끈했겠죠. 그래서 그럼 개차반 아버지 밑에 끈끈한 가족이 있다면 진짜 끝장인데. 아들도 개차반이지만 서로 끈끈한 거지. 그러니까 그거 알잖아요. 장난 아니죠. 동네에서 주차 타다가 한번 살짝만 끌고도 온 가족이 나와서 대구르르 구르는 그런 가족이잖아요. 맞아요. 상상만 해도 어떻게 예를 들어도 대표님 얘가 찰죠. 그래가지고 왜 저기 그냥 수희 아저씨 더우시죠 하고 음료수 하나 사드렸더니 누가 수희한테 이런 걸 주냐면서 여기 에어컨 누가 달았냐면서 이렇게 그렇지 에어컨 끄라고 그렇지. 그런 가족 있잖아. 왠지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들들하고 호위병사들이 물러갑니다. 타르구타이 이제 계속 행복회로 굴리는 거야. 그 모습을 멀찌감치서 보고 있던 아들들은 이 시르구에투 노인의 두 아들은 아빠 화이팅 잘하셨어 하면 다시 나타났어요. 물러났으니까. 근데 사실 효자는 아닌데 불효자도 아닌 것이 시르구에투가 화를 안 냈어요. 그러니까 대를 보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쪼개지는 거 있죠. 위급한 상황에서. 이게 기본 매뉴얼이었어요. 사실 조선에서는. 좀 다르지만 이때 당시에 만약에 몽골에 비행기가 있었다면은 아들들 아빠랑 같은 비행기 안 타는 거 있잖아. 그렇지. 그러셨겠다.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실용적인 마인드. 왜 장손 집안에 그렇게 한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시르구에투 노인네 3부자는 타르구타이를 끌고 태무진이 있는 곳으로 향하는데 타르구타이를 그 컨디션 좋게 모셔가지는 않았을 거 아니야. 굴려가는 거 아니야? 가다 발로 발길질하고 뒤통수 때리고 막 이랬겠지. 걷는 것보다 구르는 게 빠르겠다며. 그러니까 4명 모두 나름의 희망이 있어. 4명 모두 시르구에투 노인네는 이건 태무진한테 가면은 이 사람이 좀 이렇게 정착을 하라고 소라도 한 20마리 주나 가축이라도. 안락은 태무진은 능력 있는 사람 우대해 준다는데 내 재능이 뭐였지? 막 이러고 있고 타르구타이는 나는 믿어 태무진은 믿어 이러고 있는데 태무진이 야영하는 곳으로 가까이 가는데 이 중에 사실 나야가 머리가 제일 좋았어요. 나야는 두뇌 회전이 굉장히 빠른 청년이었는데 이때 무슨 생각을 하냐면 느낌이 이상한 거야. 느낌이 이상한 거야. 어젯밤 꿈자리가 뒤숭숭했다. 근데 태무진은 어떠한 성격의 사람이다 이런 건 이미 태무진 유명인이었기 때문에 당시 촌 사람들이 다 알아요. 태무진은 계약의 인간이잖아. 태무진은 배신을 그 누구보다 싫어하기로 유명한 인간이거든. 그러니까 타르구타이가 끌려오면
좋겠지. 근데 그거와 별개로 자기들의 주군을 끌고 온 어쨌든 타르구타이한테는 우리들은 배신자잖아. 주군을 끌고 온 우리들을 어떻게 처분할지는 모르겠는 거야 사실. 나아야는. 그래서 가족회의에 들어갑니다. 타르구타이를 묶어두고 그 옆에서 이 돼지를 풀어줘야 되나 태무진한테 끌고 가야 되나 회의를 하는데 옆에서 내 분명히 이 장면을 상상하면 옆에서 타르구타이는 풀어줘야지 분명히 이러다가 한 대씩 맞았을 거야.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게 이대로 가도 어쨌든 이 사람들은 배반하고 계약을 위반한 사람이니까 딱히 가치를 쳐주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죠. 벌을 내릴 수도 있죠. 근데 이 가족은 안전을 선택하기로 해요. 근데 이럴 수도 있잖아. 타르구타이를 끌고 오다가요. 사실 풀어줬다고 하면 그것 때문에 화내서 더 처벌받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아, 그걸 왜 풀어줬냐고. 그건 모르는 거. 이건 도박이에요, 사실. 아니, 그런 짓을, 그런 말을 왜 해. 어차피 결과물도 안 들고 온 주제에. 그렇지. 그런, 근데 여기서 나야가 머리가 좋은 게, 태무진이 성격이 굉장히 무슨 성격이라고 해야 돼? 태무진은 사실 직선적이고 순진한 성격이잖아요. 무조건 이 사람한테는 있는 그대로를 다 말하는 게 낫겠다. 왜냐하면 태무진은 정직을 높이 쳐주는 사람이다. 그리고 타르구타이는 풀어주자. 이렇게 나아야가 자기 아버지랑 형제한테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타르구타이는 그냥 풀어주고 우리는 그냥 태무진에게 투항하겠다? 투항해서 타르구타이를 잡았다가 풀어주었다는 사실까지도 다 말해. 무조건 정직이다. 그러니까 신의도 지키고 정직한 모습도 보여줘서 그 다음에 처분을 태무진에게 맡겨보자라고 해요. 그럼 굳이 타르구타이 풀어줄 필요가 없지 않아요? 혹시 타르구타이 잡혔을 때 말이 발설될 수도 있잖아요. 어떤 말? 아니 내가 이리로 간 걸 어떻게 알고 그 새끼들이 말했구나 뭐 이런 거라든지 왜. 아니 그러니까 내가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이게 도박인 거지. 도박인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 태무진이 우리를 가장 잘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셋 다 따로 하고 있는데 나야는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사실 이 도박은 맞았어요. 저희가 타르구타이를 잡았다가 풀어준 가족입니다 하고 등장을 한 거야. 그러니까 내 앞에 와보라 그래. 태무진 그러죠. 나야가 다 말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고민을 했는지까지도 다 말했어. 그리고 왜 그런 결정을 했는지까지도 그냥 모든 걸 솔직하게 다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태무진이 얘기를 들으니까 입맛을 다셨지. 타르구타이를 놓친 건 아깝지만 어쨌든 너네는 나한테 거짓말도 안 했고 정직을 지켰고 그다음에 타르구타이와의 개인적인 신의도 지켰으니까 그래. 금은보화를 내리노라. 아니 기회를 줄게. 그래서 이제 그 자기 주변에서 이 사람의 능력을 관찰할 수 있는 그 캐식 호위병 자리를 주게 돼요. 그리고 그 중에서 나아야가 아주 중요한 장수로 성장하게 돼요. 몽골 제국에서. 그러니까 어쨌든 원래 우리 주군이었던 사람을 잡았지만 풀어줌으로써 주군에 대한 최소한의 그 신의는 지켰다라는 것을 그 사람 태무진에게 어필했다. 이 얘기죠? 태무진이 그걸 쳐줬어요. 왜냐면 내가 느낌이 그냥 마치 이런 느낌으로 들려서 그래요. 한국은행 가가지고 사실 로또 된 사람인데 로또 내가 지금 진짜 됐는데 그게 지금 없어요. 갈매기가 물어갔어요. 정말 솔직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사실이기 때문에 뭐 이런 말처럼 들려서 그래. 샀던 영수증은 여기 있다며. 그렇게 들려서 그래. 근데 그랬더니 한국은행장이 이렇게 신의를 세상에 지키고 정직하고 말씀하시는 게 조리가 있으신 걸 보니 로또 1등 맞네. 근데 그 말을 해서 혼나거나 죽을 수도 있다는 걸 각오하고 간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갔는데 그러니까 사기꾼이네 하고. 근데 여기서는 진실일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러니까 뭐 느낌상으로 보면. 근데 왜 그런 느낌이 들었냐면 결과론이라서 그래요. 근데 당시 나아야는 결과를 모르고 도박을 한 거란 말이야. 근데 이제 태무진이 그래 뭐 인정해줄게 이렇게 된 거죠. 왜냐면 그걸 말하려고 했다라는 것 자체가 이 사람들이 되게 순진했다고 느껴지는 거야. 왜냐면은 그 말의 내용 자체가 듣기에 사실 그냥 조금만 좀 생각이 있으면 이걸 누가 믿어줘 라는 얘기지. 잡았다 풀어줬는데 사실 이렇게 되는데 저렇게 된다라는 건 내가 방금 듣는 얘랑 거의 흡사하거든요. 로또를 샀는데 잊어버렸지만 난 1등이 맞아요 라는 얘기 같은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자기 살 길을 위해서 이거밖에 방법이 없다라는 식으로 절박하게 그 얘기를 진실성 있게 얘기를 한 거지. 안 믿어줄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이건 사실이다. 그리고 이제 태무진은 혼자 결정하지 않아요. 왜 사극에 보면 신하들이 좌우에 쫙 이렇게 도열해 있고 신하들은 거기 아무 일도 안 하고 네 알겠습니다 요것만 하고 있잖아. 사극에 보면 망극하옵니다. 모든 판단을 왕만 하잖아요.
어느 나라나 그런 식으로 이게 그 연출의 편의를 위한 거지. 사실 태무진은 옆에서 젤메, 보르추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엄청 태무진을 감싸면서 막 자기 의견을 얘기하는 집단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태무진이 혼자 결정했다기보다는 제가 뻥 아닌 것 같다. 말이 조리가 있다. 이런 거는 옆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판단을 해줬을 거예요. 사실 그리고 태무진은 이런 판단력이 조금 이렇게 느린 사람이죠. 모두가 순진했다. 응? 모두가 순진했다. 아니 뭐 그렇게까지 자꾸. 그러니까 왜냐면 믿어준다는 전제로 하면 그 스토리가 괜찮긴 해요. 내가 잡았다. 그리고 이런 투항을 하기 위해서 어떤 이 사람을 바치려고 했지만 그건 또 애초에 내가 모시던 사람이니 그것까지는 아닌 것 같아서 풀어줬다. 하지만 난 투항하겠으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솔직하게 얘기한다라는 게 믿는 전제로 얘기하면 괜찮은 스토리긴 그쵸? 해. 이 사람이 뭐 이런 면이 있었고 근데 이게 그 타르구타이를 본 적도 없고 잡았는지 안 잡았는지 알 수도 없으니 이 얘기가 뻥인지 아닌지 진위로 확인할 수는 없잖아요. 타르구타이를 잡아서 나중에 뭔가 이렇게 말을 맞춰보지 않나. 아니 증거가 있죠. 뭔 증거? 타르구타이? 타르구타이 쇠수레를 갖고 오잖아. 아니 그거야. 지금 전쟁이 끝나고 도망가서 이렇게 뭐 하고 있으니 그 와중에 지나던 수레를 어디에 널브러져 있는 장신구를 끌고 왔을 수도 있으니. 그러니까 사실 그런 걸로는 뭔가 그러니까 나는 그냥 전반적으로 일단 이 베이스가 이분들이 전반적으로 좀 순진하고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이분이 굉장히 내가 보기에는 약간 이제 누락된 느낌이 이 사람이 말을 할 때 되게 절절했나 봐. 나야가 이제 좀 이따가도 또 나오는데요. 네. 나야가 말을 잘해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절절하게 그 뭔가 자기가 정말 이렇게 이런 말 웃기지만 진정성이 느껴지게 하는 거 그렇게 한 게 아닌가. 나야가 말을 잘하고요. 말을 잘 꾸며요. 그런 것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나야는 굉장히 중요한 장수가 되고 뭐 그렇게 따지면 진실은 저 너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태무진은 이러고 있었어요. 태무진이 이러고 있었을 때 옹카는 뭐라고 있었냐. 원래 태무진은 타이추우드를 추격했고 네. 옹카는 자무카를 추격하려고 찢어졌잖아. 옹카는 이제 자무카를 원래 태무진하고 그 합의된 거는 자무카의 싹을 잘라줘야 되는 거야. 옹칸이. 그죠? 근데 추격하다가 옹칸이 처음부터 딴 생각하고 있었다. 왜냐하면 태무진이 이제 크게 됐잖아. 이제는 자무카를 키워줘야 돼. 견제 세력으로? 태무진 견제 세력으로. 그러니까 사실 옹칸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신뢰할 만한 파트너는 아닌 거지. 그리고 자무카를 추격하면서 옹칸한테는 그 컴플렉스라고 할까? 결함이 있어. 뭐냐면 정치력은 뛰어나. 돈도 많아. 그리고 인맥도 좋아. 그런데 군사적 재능이 옹칸이 별로 없죠. 그래서 지금 패배해서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진 자무카를 만약에 옹칸이 자기 편으로 포섭해버리면 옹칸이 생각하기에는 자기는 킹왕짱이 되는 거야. 그리고 커레이트족은 있잖아요. 부족연합체예요. 그리고 종교도 많고 이 사람들은 A부족, B부족, C부족, D부족이 종교도 많고 인종 구성도 다양해. 이런 부족연합체에서 자무카는 자기를 지지하는 세력도 있지만 자기를 지지하지 않는 세력도 있어. 옹칸은 그렇죠. 자기 동생 지지하는 세력도 있고 그다음에 원래 쿠데타가 일어났을 때 쫓겨났다가 다시 역쿠데타로 집권한 사람이잖아요. 옹칸이. 그렇죠. 그 와중에 자기를 지지하지 않고 외려 자기를 증오하는 세력도 많아. 그러니까 커레이트족 내부에서도 옹칸의 지위는 그렇게 권위가 확실하진 않아요. 그런데 자무칼 끼고 있다? 아무도 못 깨기죠. 군사적 재능 하나만큼은. 옹칸이 1000명, 2000명 이상 되는 대규모의 캐식은 이제 칸의 직속 호위병, 캐식을 거느렸어요. 네. 이 정도 병력이 항상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데 옆에 자무카가 있다. 그러면은 자기는 언턴처블이 된다고 생각한 거야. 태무진이 만약에 이 사실을 알았다면 용납할 수 없죠. 그렇죠. 용납할 수 없는데 옹칸은 그렇게 하는데 확실하게 두 사람이 어떤 대화까지는 한 것 같아요. 자무카 그만 도망가고 나도 그만 추격할 테니까 잠깐 대화나 해보자. 대화까지는 한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정황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어. 네. 두 사람이 어떤 대화를 했는지 역사에 기록이 안 됐어. 근데 확실한 거는 정황상 자무카는 옹칸의 제안을 거절해요. 생각해봐도 그럴 것 같아요. 그럼 밑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자기 혼자 원탑이었잖아요. 자무카도. 그러다가 누군가 2인자가 되는 걸 선택할 것 같진 않아요. 자무카가. 그쵸. 그 대신 자무카는 옹칸 밑으로는 못 들어가겠는데 옹칸과 태무진이 모르는 파트너십을 물밑에서 체결할 필요성은 있다고 느껴요. 옹칸 지금 딱 보니까 날 원하고 있어. 근데 밑으로 못 들어가. 그래서 일단 거부한 다음에 서쪽으로 갑니다. 여기에는 태무진과 자무카가 방금 싸웠던 쿠이텐 전투에 연루되지 않았던 제3의 부족들, 무장 세력들이 있을 거 아니야. 이쪽을 한 바퀴 돌면서 자기 밑으로 다 복속시켜버려요. 야만인들.
야만인들이 아니고 연루가 안 된 사람들 자기 밑으로 복속시켜버려요. 자무카가. 그래서 자무카가 그 전투에 졌잖아? 전투를 시작하기 전보다 세력을 자기 편을 더 많이 만들어요. 자기 휘하 부족을 더 많이 만든 다음에 다시 옹칸한테 나타나요. 나타나서 몽골에 사람이 참 많았네. 응? 몽골에 사람이 참 많았네. 아니 자무카가 난 놈인 거지. 야만인들 채집해가지고 우가부가 하는 사람들에게 길들여서 절로 가 물어 슉슉 이거 해가지고 간 거지 이렇게. 그게 아니라 지지 세력을 확보했다 이렇게 좀 세련된 말로 해야지. 우가를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옹칸한테 다시 나타나가지고 이제 난 당신 밑으로는 안 들어가겠지만 봐라 대등해졌다. 난 여전히 칸이고 이전보다 더 많은 세력을 지금 거느리게 됐다. 그러므로 동등한 관계에서 우리 공감대를 형성하자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난 놈은 난 놈이야. 이 상태에서 옹칸은 오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일단 헤어지게 되는 거죠. 그 태무진한테는 비밀인 거야. 비밀이지. 우리 둘만 따로 사귀는 거야. 그러니까 옹칸이 이렇게 양다리를 걸치는 거는 사실 전략적으로 이런 선택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럼요.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욕먹지 않을 행동은 아닌 거지. 아니 뭐 어제 저게 오늘 동주로 되고 막 그런 거지 뭐. 그리고 몽골 사람들이 이제 몽골 비사 같은 네. 이런 역사 기록을 할 때 어떨 때는 연대를 이게 정확하게 몇 년도에 일어난 일이다 이런 걸 그냥 퉁치고 그냥 언제 이런 적이 있었지 이러면서 그냥 슥슥슥슥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조선왕조실록이 아니야. 정확하게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느 자리에서 왕이 약간 안 좋은 안색으로 이런 식으로 말했다 이런 말이 없어요. 그래서 근데 이 즈음의 얘기인데 자 그러고 나서 옹칸한테 일이 생깁니다. 옹칸은 친족들하고 사이가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다 그랬잖아요. 기본적으로 안 좋은 사람이에요. 본인이 숙부를 친 사람인데. 그치. 옹칸의 동생 자카간보라고 원래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와도 결별했었잖아요. 자카간보는 옹칸하고 잘 지냈지. 근데 문제는 에르게 카라라는 또 다른 동생이 있었어요. 여러분 인명은 안 해도 돼요. 근데 에르게 카라랑은 사이가 안 좋았어요. 근데 에르게 카라는 이때 당시에 커레이트족에 없었어요. 커레이트족에 칸의 동생이 왜 커레이트족에 없었냐. 왜냐하면 옹칸을 밀어내려고 한번 저번에 했었어. 예전에 옹칸을 밀어내고 자기가 칸이 되려고 쿠데타 역적 모의를 하다가 옹칸한테 걸립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 몸만 빠져나가서 갈 데가 없잖아. 서쪽으로 갑니다. 서쪽에는 뭐가 있죠? 야만인. 좀 사막이 있죠. 나이만. 자 지금부터는 나이만이라고 하는 세력이 이 몽골 역사에 점점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원래는 중앙의 커레이트족, 동쪽의 타타르족, 서쪽의 나이만이라고 하는 세력이 네. 초원을 3분하고 있었다의 구도라고 제가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이만, 야만 이런 그렇게 언어가 이렇게. 대표님 그렇구나. 드립이 근본이 좀 있어야 제가 맞장구를 쳐드릴 거 아닙니까? 근데 왜냐면 나는 서쪽 하면은 그 사막을 넘어서 정말 그 서구로 가서 유럽으로 가기 전에 돌궐, 네. 터키 있잖아요. 오스만 투르크 그 근처. 그리고 가기 전까지 그 사이에 그 뭔가 역사에서 그 흔히 말하는 누락되어진 것만 같은 역사 시대에서 살짝 기록되지 않은 것 같은 그 사이에 어딘가 티벳과 그 또 그 터키와 돌궐과 거기에 있는 그 변방에 있는 그 네. 민족들 있잖아요. 이상하게 이렇게 사이사이에 있는 거. 그게 이제 뭐가 있냐면 사막도 있고 야만인들도 있어요. 있는데 지구는 지난 2000년 동안 그래서 중국 대륙을 기준으로 말하면 중국 대륙은 점점 건조해져 왔어요. 그래서 옛날에 풀밭이었던 곳이 지금 사막인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죠? 예. 네, 이집트도 옛날에는 그 푸른 초지였어요. 그 이때 당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지금 생각하는 그렇게 적박한 땅은 아니에요. 한 1000년 가까이 된 지금 시기이기 때문에 1000년 아니고 한 800년 이런 그 전의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동부가 초원이 네. 가장 야만적이면 야만적이었지 여기서 더 동쪽으로 가서 고려를 만나든 남쪽으로 가서 중국을 만나든 서쪽으로 가서 이 중동 위구르 탕구트 이쪽 접경지대를 만나든 초원보다는 더 문명 수준이 높았어요. 근데 나이만 같은 경우는 나이만은 탕구트 위구르 이런 내하고 가까워. 그러니까 탕구트는 지금 서하 한자어로 서하라고 하는 제국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서하 제국 이게 탕구트야. 그리고 이제 붙어있는 위구르는 위구르 제국은 망한 지 오래 상태였지만 제국을 한번 가져본 애들이야. 그러니까 요거를 구경하면서 살았던 초원 유목민이 나이만족이다 보니까 어설프게나마 궁정이니 조정이니 정부니 재상이니 이런 걸 따라했어요.
했어요. 시스템이 있긴 했군요. 시스템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이만 기준에서는 근데 이런 거 있잖아요. 잘 나가는 문명을 어설프게 따라하는 이 시골 식구들 있죠. 네. 그게 자기랑 원래 똑같은 출신의 시골 사람들 더 무시한다? 나이만이 이랬어요. 나이만은 그러니까 중국이나 탕구트 제국이나 위구르 사람들이 보기에는 나이만은 똑같아. 촌스러운 건 똑같은데. 똑같은 애들인데 나이만이 생각하기에는 이 동네에서 자기들이 제일 귀족이야. 우리가 제일 근본이 있다. 그러니까 한 국가를 굴리려면 혈통이 아니라 능력으로 국가를 통치하는 그 재상, 국무총리라고 하는 존재가 있으면 좋다는 것까지는 알았어요. 근데 나이만족 중에서는 국무총리 할 사람이 없어. 그래서 훨씬 똑똑하고 공부도 많이 한 위구르인들 중에서 한 명을 뽑아가지고 재상을 맡겼어요. 스카우트한 거지. 외국인 노동자한테 맡긴 거야. 사실 위구르에서 나이만으로 갈 정도면 위구르에서 크게 잘 나간 사람 아니었을 것 같아. 크게 잘 나가면 위구르에서 하고 있겠지. 그래도 이 사람이 타타통하라는 사람인데 굉장히 그래도 인류 역사에서 그래도 아주 머리 좋은 사람 중 하나로 통해요. 나이만으로 와서 이름을 떨치게 되었다. 내가 보기에는. 예, 위구르 있을 때는 무명이었을 것이다. 그럴 수도 있지. 지난 시간 잭 레이놀즈처럼. 압박 몽골. 그렇지. 압박 몽골? 그랬어요. 그래서 나이만은 세력도 굉장히 컸고 부유했어요. 초원 사람들 기준에서는. 그래서 원래 초원에서는 몽골 조랑말 쓰잖아. 나이만은 아라비아산 말을 수입했었어요. 아라비아산 말이 크고 아름다운 말들을. 근육도 잘 잡혀 있고 눈으로 보기에 더 뽀대나잖아. 그렇죠. 크고 아름답죠. 결국은 이것 때문에 태무진한테 나중에는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묘사된 게 몇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그 전까지 그 아라비안 말이 없던 시절에 말들이 작다가 네. 그 아라비안 말을 타고 온 장수를 봤을 때 그 아라비안 말을 자체 등치가 크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아하죠, 그리고. 전쟁에서 그걸 처음 본 사람 입장에서 그게 거대한. 되게 위용 있잖아요. 그렇지. 우리로 치면 마치 무슨 탱크 타고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처럼 이제 그런 묘사된 것들이 꽤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처음에는 그 어떤 괴수, 장수 왜 그런데 묘사된 그런 류의 장수들 항상 키도 크고 등치도 크고 하는데 그게 대부분 그런 류의 묘사 중에 그 일부가 바로 그 말을 탄 부분에서 오는 그 위압감으로 더 크게 보이고 더 그렇게 느꼈다라고 그러더라고요. 있죠. 그리고 나폴레옹도 그 말의 크기에 되게 집착했죠. 본인이 작아서. 나폴레옹 사실 당시 기준으로 그렇게 작진 않은데 어쨌든 있어 보이려면 내가 타고 있는 말이 특별히 크면 좋잖아. 그래서 나폴레옹은 얼마나 큰 말을 탔냐면 본인이 직접 말을 못할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부하 하나가 이제 그 밑에서 엎드려야지 올라갈 수 있을 정도로 발로 밟고 올라가야 말을 타. 그 정도로 큰 말을 선호했어요. 그건 이제 그만큼 뽀대가 중요하다는 그 효과를 나폴레옹도 알았고 집착을 했던 거지. 모 아이돌의 깔창에 대한 집착 같은 거군요. 모 아이돌은 누굽니까? 있습니다. 있어요? 윗공기가 좋으니까요. 네. 이제 에르게카라는 그래서 나이만의 망명한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나이만 입장에서는 망명객을 왜 받아줘? 세상에 공짜는 없죠. 그렇죠. 핑계가 되면 에르게카라를 핑계로 커레이트를 집적거릴 수 있잖아. 네. 나이만 입장에서. 나이만은 이렇게 주장할 수 있죠. 에르게카라 이 친구 말을 들어보니까 온칸이 잘못했네. 온칸이 잘못했어. 이 사람이 이래도 우리가 한번 뭐 이렇게 몇 년 같이 지내보니까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야. 이런 외교적인 핑계를 냉장고에 저장하듯이 에르게카라를 데리고 있었어. 그러다가 나이만족은 드디어 에르게카라 카드를 꺼내는 거야. 그럴 때가 왔군요. 왜냐하면 지금 자무카랑 태무진이랑 온칸이 초원에서 싸우면서 어수선할 때 커레이트가 돈도 많고 잘 나가는 부족이란 말이야. 근데 나이만이 생각하기 우리만은 못해. 그러니까 이제 커레이트족을 괴뢰국으로 만들고 싶은 거야. 서쪽에서 중간으로 이제 나갈 발판으로 삼겠다. 그렇죠. 그래서 나이만도 야심 있는 국가였단 말이야. 그래서 나이만이 초원 서쪽에 짱 박혀 있다가 이제 초원 중앙으로 군대를 몰고 오는 거예요. 우리가 문명화 시켜주마. 그리고 누구를 앞세워? 에르게카라를 앞세우는 거지. 야, 우리는 절대 침공이 아니야. 봐봐, 우리 너네 커레이트족에 왕족을 데리고 왔다니까? 이 왕족이 사실은 억울하게 쫓겨난 사람이래. 우리는 절대 니네를 정복하는 게 아니라 제대로 된 칸을 앉혀주려고 데리고 왔을 뿐이야 라는 핑계를 가지고 초원 중앙을 침공하게 될 때 여기서 온칸이 실수를 합니다. 온칸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태무진과 함께 지금까지처럼 연합군을 구성해서 나이만군하고 싸우면 이기겠지. 이기는데 두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전리품을 나눠야 돼. 두 번째, 태무진 점점 세져. 그러니까 나 혼자 해먹어야지 하고 혼자 싸웁니다. 나이만을 너무 무시한 거야. 그리고 사실 에르게카라도 무시했으니까 그랬겠지. 자기한테 한 번 진 동생이잖아. 세력도 없는 동생이니까. 그래서 온칸과
자카 간보의 커레이트 군은 네. 나이만 군을 그래서 이겼냐? 완전히 깨집니다. 완전히 처참하게 깨져버려요. 그래서 오죽하면 옹칸이랑 자카간보가 도망쳤는데 서로 다른 방향으로 도망쳐서 형제가 생이별을 했어요. 이 정도로 깨집니다. 그래서 커레이트족은 패배했죠. 네. 나이만은 자기네들이 데리고 있던 에릭의 카라를 커레이트족 칸으로 안 치고 돌아가요. 그러니까 커레이트족이 이때 일시적이긴 하지만 나이만의 괴뢰국이 된 거야. 그리고 나이만은 초원 중앙의 커레이트족을 거점으로 결국은 초원을 다 먹으려고 했겠죠. 당연한 정치적인 순서잖아. 지금 이 상태가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태무진 황당한 거야. 나한테 말만 했으면 같이 싸웠으면 이제 태무진은 본인도 그렇지만 주변에 인재도 많고 세력도 괜찮잖아. 연합군만 구성했으면 일어나지 않을 일이 생긴 거예요. 태무진은 옹칸한테 배신감도 느끼지만 골치 아프게 된 거야. 이 문제를 그렇죠. 해결해야 돼 이제 태무진이. 왜냐하면 동쪽의 타타르족은 세력을 회복하고 있죠. 메르키트족은 이제 슬슬 초원에 다시 나타나고 있어. 태무진 죽여주마. 게다가 메르키트족은 이제 지금 현재 메르키트족의 주군이 누굽니까? 자무카야. 이 모든 복잡한 상황 속에서 노인네 혼자 욕심 부리다가 이게 뭐 하자는 거냐는 거지. 이걸 지금 해결할 사람은 태무진밖에 없어요. 근데 당시에 초원에 공경에 빠진 사람들이 보통 서쪽으로 튑니다. 왜냐하면 금나라로 튀어봐야 너무 야만이 취급받죠. 서쪽에는 위구르도 있고 탕구투도 있고 비교적 우리랑 비슷한 사람이구나 라고 해서 그나마 좀 받아주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카라키타이라고 요 나라가 망했잖아. 서쪽으로 튀어서 요 나라 네. 왕족이 서쪽으로 튀어서 카라키타이라고 서요를 또 만들어놨어. 네. 이런 유목 국가들이 있기 때문에 좀 밥 좀 주세요 하고 이제 몸을 의탁하기 좋은 거야. 서쪽으로 튀어. 동쪽으로는 못 튑니다. 동쪽에는 고려가 있어요. 고려는 또 이 사람들 고려 무섭잖아. 그러니까 안 쳐주잖아 사람으로. 그리고 고려를 지나간다고 해도 그러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럼 일본이잖아. 바다 건널 수도 없고 없어. 넓은 그러니까 곳으로 가야지. 서쪽으로 가는 거야. 근데 초원 서쪽에 나이만이 있으니까 더 서쪽으로 가야 돼. 그래서 옹칸은 카라키타이 서요 제국까지 가요. 지금 서요 제국은 있잖아요. 서요 제국의 서쪽 끝은 거의 중동이에요. 이 정도로 서쪽까지 간 거예요. 근데 서요 제국의 황제는 옹칸이 옹칸 우리보다 더 서쪽인 그 유럽인들한테도 이름이 있는 그렇죠. 칸인데 맞아. 그러니까 혈혈 난신까지는 아니고 부하 몇 명이 이렇게 온 거야. 그거 뭐 망명 허락했지 뭐. 근데 이때 카라키타이의 황제하고 옹칸이 참 잘 지내야 되잖아. 그렇죠. 잘 못 지냈어요. 당시에 초원 부족들의 그러니까 다른 나라 사람들이 보기엔 야만적인 습관이 있어요. 그 뭐냐면 네 거 내 거 구분을 잘 못해. 뭐야 그게? 그건 뭐냐면 원래 이제 그 초원의 귀족들은 지나가다가 네 말 한 장이 마음에 들어. 내 거랑 바꿔. 요런 짓을 그냥 일상적으로 하고 다녔어요. 야만이 있네. 아니 그래서 왜 그거 있잖아요. 주르킨족이랑 그 문제가 생겼을 때 태무진하고 그쵸. 벨구테이가 딱 요런 거였거든요. 네. 야, 네 말굽비 마음에 든다. 갖고 와. 해서 그냥 자기가 써버리는. 그러니까 물건을 있는 그대로 징발해버리는 그게 있는데 이게 고급스러운 나라에 가면 이게 다 절차가 있잖아요. 세금이라는 형태를 통해서. 근데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찰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황제 입장에서는 망명을 허락해줬더니 뭐 하는 짓이요. 어디 가서 물건 가져다 쓰고 술집 가서 돈은 안 주고 술집 가서 술 먹고 아니 난 황제의 망명 승인을 받은 사람인데 내가 술값을 왜 내야 돼? 이런 식으로 나왔을 거예요 분명히. 그러면은 술집에서는 황제 폐하한테 그 서요 제국도 한자 문명권에 영향을 받은 제국이거든요. 그 상소하죠. 고발장 쓰잖아. 그러면은 황제 입장에서는 뭐가 됩니까? 체면이 자기가 망명 허락을 해준 식객이 사고치고 다니면 황제 위신이 뭐가 돼요? 그러니까 요거 구분을 못한 거예요 초원사. 근데 그게 그 사람이 그 뭔가 유목민으로서의 특성 때문인가 아니면 그 사람이 근본이 없어서 그런 유목민족으로서의 특성이 있는 거죠. 아 그런 거요. 유목민족 귀족의 특성이겠죠. 예. 그러니까 태무진이 극혐하던 게 이거였다고. 제발 그러지 좀 말라 그러잖아 태무진이. 요런 짓을 왜 하냐. 남의 물건에 왜 손대냐. 네 거 내 거 구분 왜 못하냐. 그래서 모든 전리품은 국가가 일괄적으로 일시수거했다가 네. 국가가 정해서 원칙에 따라서 그런 식으로 분배하는 게 태무진의 정책이잖아. 그러니까 태무진은 요러지 좀 말자고 한 거고 원래는 이랬던 거고. 근데 외국 가서 이러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근데 외국도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보는 그 봉건 시대라는 게 네. 그 흔히 말하면 뭐 좀 수틀리면 이 자식 감히 귀족에게 손을 대냐면서 그냥 막 이렇게 하고 막 뺏어버리고 맞아요. 막 뭐 네 마누라는 내 거다 뭐 이러면서 막 이렇게 하고 막 하잖아. 하다 보니 물론 이제 그게 원래는 안 되는 거지만 그냥 하니까 이 사람도 그냥 거기 와서 그냥 그렇게 해도 딱히 큰 문제는 없지 않았을까?
근데 보통 자기 나라 귀족이 그렇게 하던가 아니면 다른 나라 귀족이라도 위세에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데 아니, 큰 문제는 위세가 없지. 없잖아. 큰 문제는 없었으니까 서요 제국의 황제가 살려는 드렸지. 그 대신 야, 내 나라에서 나가라. 조용히 나가라. 무전 취식 그만하고 나가라. 나 지금 짜증나 있으니까 나 실수하기 전에 나가라. 요 선에서 정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이제 위구르 왕국에도 가고 탕구투도 가고 그래요. 근데 옹칸이 다닌 곳은 비교적 안전한 데를 다녀야 될 거야. 산적들 바글바글 거리는데 다닐 수 없잖아. 불과 몇 명밖에 없는데. 네. 그러니까 도시에 머물죠. 도시는 기본적으로 소비 공간이잖아. 그래서 옹칸은 이 커레이트족들은 장신구를 많이 갖고 있었어요. 귀걸이 팔아서 오늘 술 마셔. 코걸이 팔아서 내일 술 마셔. 술 끊을 생각은 안 하고. 이러면서 도시 다니다 보니까 빈털터리가 된 거야. 귀에서 연골 빼서 팔고. 그렇게 성형 재료로 좋거든요. 근데 도시는 어디 앉아서 물만 마셔도 도시란 데는 다 돈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도시 바깥으로 나가야 돼. 그러니까 옹칸이 내가 과소비를 했구나. 이제서야 깨달아요. 돈 다 떨어지고. 수중에 돈이 없고 나니.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나도 힘든 시절에는 뭐 어떻게 야생에서 그래도 베어 그릴스 흉내 좀 내봤던 사람이거든. 그래서 어찌어찌 기질을 발휘해서 염소 5마리를 붙잡아요. 그리고 그 낙타도 한 마리 있었어. 근데 이 낙타가 5마리 하니까 진짜 이 사람 얼마나 위세가 짠하다, 떨어졌는지 그죠? 느껴진다. 5마리. 그 왜 낙타가 필요했겠어요? 건조한 지역에 있었던 거야 지금 옹칸이. 그래서 이제 어떡하지? 근데 어떻게 하고 돌아다니냐면 이 낙타의 혈관을 찔러요. 피가 나죠. 그 피를 받아 마시면서 다니는 거야. 낙타 안 됐어. 근데 소도 그렇고요, 낙타도 그렇고요. 유목민들이 아프리카 유목민들도 이 방법을 많이 씁니다. 이 과의 동물들이 이때 별로 그렇게 고통을 안 느낀다 그래요. 그래도 안 됐어요. 그리고 손가락으로 누르면 또 바로 지혈이 되거든요. 바로바로 흡혈을. 그러게. 근데 이렇게 고생할 땐 항상 가오도 떨어지게 이 낙타도 한쪽 눈이 먼 낙타였어. 그러니까 이 몰골이 정말 추레해진 거야. 그러니까 옹칸의 입장에서는 이제 SOS를 칠 때는 태무진밖에 없는 거야. 거시기 하다. 이때쯤에는 태무진한테 잘못한 거 다 걸렸어. 알고 보니까 자무카랑 연합하려고 했대요. 이거 태무진 다 알아. 태무진이 아는 거 옹칸도 알아. 근데 SOS는 태무진한테 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자무카한테 안 쳤을까? 자무카는 이런 패배자를 받아줄 사람이 아니야. 자무카 무섭잖아요. 자무카 무섭잖아 사실. 자무카 아마 여태까지 들은 느낌으로는 얘기했다가 뭐 안 되는데 그럼 더 안 되셔야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약간 이럴 굶어 뒤지시든가 이러면서. 그럴 것 같거든. 그나마 태무진은 뭐 어떻게 한번 비벼볼 만한 뭐라도 좀 있을 것만 비빌 언덕으로는 생각된다. 옹칸이 태무진한테 그래도 메신저를 보내요. 메시지의 내용이 뭐냐면 제발 나를 죽게 내버려 두지 말아줘. 정말 모든 걸 다 그냥 진짜 이건 빤스까지 내린 거야. 그래서 태무진은 한번 살려주자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자카간보는 어디로 갔냐. 자카간보는 막 도망다니다 보니까 금나라로 간 거야. 밑으로? 밑으로 간 거야. 아니 근데 태무진이 살려주기로 결정해요? 예. 아니 태무진도 진짜 성격 좋다. 나 같으면 자객 보내서 바로 여기 싹 이렇게 그냥 여긴 싹 지울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 나는 그게 아니면 아예 안 받아줄 것 같아요. 근데 메신저를 없애고. 이때 사실 태무진의 참모들은 많이 반대했대. 저 노인네, 이참에 저 노인네 정리하는 게 낫다고 많이 반대한 정황이 있어요. 놔두면 알아서 돌아가실 텐데 못하러. 행간에 보면 그 대화록은 없지만 행간에 보면 그 느낌이 있어. 이게 뭐냐면 아니 사실 태무진이 나도 저 사람을 아껴주고 싶고 저 사람도 날 아끼는 걸 알고 평생 함께하고 싶은 주군인 건 맞는데 사실 부하들의 입장에서 답답한 순간을 연출하는 주군이기도 하죠. 이러면 너무 우유부단하잖아요. 깝깝하잖아. 자, 어쨌든 자카간보 얘기하죠. 자카간보는 금나라로 갔는데 그나마 소요제국, 탕구트, 위구르 이런 데서는 그래도 유목 기본적으로 베이스가 이 사람들도 유목이고 그러니까 그 몽골의 촌놈들이 우리와 그렇게 크게 멀지 않다라는 의식이 있어. 사람 취급은 해줬지 거기서는. 근데 금나라는 너무 제국인 거야. 그러니까 금나라도 여진족의 나라라서 그렇게 멀 것도 아닌데 금나라가 보기에 이미 멀어진 지 오래됐잖아요. 금나라가 보기에는 자기네들은 문명인이고 쟤네는 야만인이야. 자카간보가 그래도 옹칸이라고 하는 유력한 그 초원의 나름대로 그 네임드의 동생인데도 불구하고 금나라 정부에서 망명 승인을 안 내주는 거야. 그럼 뭐가 돼요? 불체자죠. 그렇다고 쫓아내진 않는데 딱히 우리나라의 손님은 아니야. 그러니까 자카간보는 그 망명자 승인을 내달라고 그 금나라 조정에 엄청 비벼대요.
근데 금나라 조정은 무관심해. 아니 불법 체류자가 무슨 망명자야. 일을 해야지. 선생님 이런 식으로. 저 비자도 없는데 이래도 되나요? 어디 그 말 키우는 농장 같은데 취직이라도 하든가. 유목민이면 이런 식으로 그냥 내버려둬요. 그러니까 자카급부는 깊숙이 못 들어가고 국경 변방에 어중이 떠중이로 그냥 배회하는 거야. 이 금나라와 초원의 국경 부근에 누가 있었냐? 메르키트족이 있었어요. 메르키트족이 약탈도 하고 밀수도 하면서 먹고 살고 있었다고. 이 초원으로 다시 이제 초원 중앙에 복귀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메르키트족이 이것도 자무카의 허락을 받아서 그러고 있었는데 자카간보가 망명자 승인이 안 나서 떠돌아다닌다며. 그러니까 자카간보 사냥을 하려고 하고 있었어요. 사냥을 하려고. 근데 태무진은 옹칸도 도와주지만 그 첩보를 또 들어가지고 자카간보를 사냥하려고 하는 메르키트족의 기동 타격대를 갑자기 나타난 태무진의 군대가 역으로 사냥해버려요. 그래서 자카간보도 살려서 데려와 버려요. 기억 못하실 분들도 있을 테니까 메르키트족 어떤 부족입니까? 태무진의 아내 보르테를 빼앗아 가서 네. 태무진으로 하여금 군사의 세계에 발을 들이게 한 바로 그 부족이죠. 네, 그렇죠. 강 따라서 이렇게 도하해가지고 이렇게. 그리고 그 킬코간 도하 작전에서 자무카의 작전에 의해서 완전히 박살나죠. 그러나 초원에 복귀하기 위해서는 어차피 태무진도 원수고 자무카도 원수야. 메르키트족한테는 그 중에 센 놈하고는 손을 잡아야겠어. 원수를 둘 다 처리하지 못하면 하나라도 처리하죠. 그러면은 자기네들을 신출귀몰한 작전으로 자기네들을 박살낸 자무카가 더 믿을 만한 보스죠. 그래서 자무카 밑으로 기어 들어가서 복귀를 노리고 있는 상황이었단 말이야. 이건 기어 들어간 거 맞지. 자기네들을 거의 멸망 직전까지. 근데 태무진한테는 못 갈 것 같아요. 그 태무진한테는 태무진하고는 묵은 원한이 더 많잖아요. 자무카는 그 정도는 아니지. 태무진이 가면 여태까지 패턴으로 살려줄 것 같은데. 하지만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자카간보도 살려주고. 태무진 야만인 수집하는 거 그런 거. 유희한 카드. 포켓몬이야? 야만몬? 그래서 업그레이드 시키고. 가라 옹칸. 가라 옹칸은 삐까삐까 뭐. 대도 않는 소리를 하고 있어. 옹칸 업그레이드 옹칸. 하지 마. 옹카츄 뭐 이런 거. 옹카츄. 그런 거 하는 것 같아. 태무진이 부하 2명을 보내서 이제 마중을 보내. 옹칸을. 언제나 저번에 얘기했죠. 그 2명의 사자를 보내고 2명의 그 마중 나가는 신하를 보내. 언제나 그 예의의 표현이잖아. 항상 콤비를 보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데려왔는데 아니 옹칸 아버지를 데려오라고 했더니 웬 비로먹을 노인네를 데려왔냐. 아니야 보니까 이분이 옹칸이라는 거야. 뜯어보니까 옹칸이 맞아. 잘못 데려온 거 아니야. 태무진 충격받았어요. 잘못 데려온 건 다른 사람인 거 아니야. 옹칸 진짜 거짓골을 하고 온 거야. 진짜 야만인이 왔어. 다른 야만인 데려온 거 레벨 1이네. 이럴 수가. 그래서 옹칸이 또 혼자만 있는 게 아니라 일행도 있잖아. 그래서 태무진은 옹칸을 위한 특별세를 뭐 며칠 동안 따로 걷어요. 뭐냐면 옹칸에 그 살림살이 마련해 줘야 되니까. 그리고 옹칸이 너무 피쪽 말라가지고 저 노인네 다시 살찌워야겠다. 왜냐하면 이제 커레이트 쪽에 데려가서 여러분들 지도자가 다시 왔어요 하는데 거짓골로 지금 데려갈 수는 없잖아. 그건 그렇잖아. 그래서 옹칸을 엄청 먹입니다. 태무진이. 먹이는데 그 새끼 양고기만 먹여요. 살 빨리 찌라고. 그게 제일 좋은 거죠. 옹칸도 그때 자존심을 다 버려놓은 상태잖아. 먹고 자고 얼마 만에 보는 양고기인데. 먹고 자고 왜냐면 낙타피 받아 마시다가 그래서 엄청나게 먹었나 봐. 그래가지고 15일 만에 보름 만에 옹칸이 다시 통통해졌다고 합니다. 이제 잡아먹나요? 옹칸이 되었군요. 옹칸? 뚱칸이 됐어. 그리고 자카간보도 이제 데려와가지고 형제를 제외를 시킨 거야. 근데 이렇게 하는 게 태무진이 순진하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원수를 은혜로 갚아버리고 보호해주고 이렇게 다시 한번 정치적 기회를 주잖아요. 만만하게 보는 거지. 만만하게 보는 게 아니라 커레이트족에 대한 태무진의 목소리가 커지는 거예요. 커레이트 사람들이 태무진을 만만하게 보는 거지 이제. 그치. 그거는 태무진의 희망사. 정말 저거 별거 없네 이러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제 또 쿠데타를 하기 위한 힘을 기를 동안. 그래서 옹칸은 원래 커레이트 쪽에서 쫓겨났을 때 태무진의 아버지 예수게이의 군대의 도움을 받아서 다시 역습을 해서 커레이트 쪽을 차지했잖아. 그렇죠. 이번엔 그 시즌2야. 이번엔 그 아들인 태무진의 군대가 그 옹칸과 자카간보를 앞세워가지고 다시 커레이트를 수복해버린 거예요. 가라 자카간보. 자카. 옹칸은 권력을 되찾았어요. 되찾고 옹칸은
처음에 권력을 젊은 시절에 되찾았을 때처럼 두 번째 나이 먹어서 권력을 되찾았을 때도 피해 숙청을 합니다. 이 사람은 그게 문제야. 남의 힘으로 남의 손으로 갔으면 좀 이제 다시 좀 사람들 보듬을 생각을 해야지. 사실 그래서 피해 숙청을 할 필요도 있는 거지. 권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피해 숙청을 하는데 그리고 친동생인 에르게 카라 괴뢰국의 왕노릇 잠깐 했죠. 이거 사실 그럴 필요는 없었는데 처형해버려요. 그럴 것 같아요. 못 참을 것 같아요. 못 참은 거야. 다른 나라를 데려와서 나를 그렇게 이 고생을 시키다니. 그러니까 동생이고 뭐가 없을 것 같아. 그러니까 에르게 카라가 괴뢰 왕이지만 왕노릇 하니까 지지 세력도 당연히 있을 거 아니야. 이걸 저인망처럼 색출해서 다 죽여버려요. 예전에 그 영화 뭐지? 동방불패에서 이마행 같군요. 원래 동방불패 교주인 이마행이. 그러니까 옹카는 도덕적 권위가 완전히 상실돼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커레이트족 귀족들, 무장들이 보기에 옹카는 더 이상 존경스럽지가 않은 거예요. 원래도 그 동생 그 에르케카라는 사실 그렇게 자기 세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사실 동생은 처형할 수 있다고 해도 다른 사람들 그렇게 잔인하게 굴지 않아도 됐을 텐데. 그러니까 책임은 소수한테만 물고 나머지는 용서해야지. 이게 그릇을 보여줘야 되는데 이걸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옹칸을 제외한 귀족들만의 비밀 쿠릴타이가 열려요. 이 쿠릴타이에서 주고받았던 대화의 내용이 역사에 기록돼 있습니다. 읽어볼게요. 우리 칸은 성품이 형편없다. 형제를 죽였다. 카라키타이에서 망명생활이나 하던 주제에 돌아와 백성을 괴롭히는 꼴을 보라. 우리가 과연 가만히 있어야 되는가? 나이 많이 무서워 위구르, 탕구트 땅을 숨어 돌아다니다가 겨우 염소 5마리에 의지해 낙타의 피를 먹으며 돌아왔다. 그걸 태무진이 주워다 먹이고 보살폈다. 그랬던 주제에 이제 다시 자기가 우리의 칸이라고 떠든다. 근데 이렇게 하면 어쨌든 태무진이 어쨌든 허락한 권력자인데 그런 마음을 먹으면 또 그건 자체가 또 태무진에 대한 또 그거가 된 반기를 드는 셈이 되는 거 아니에요? 사실 거기까지 갈 필요도 없어. 이 사람은 지금 옹칸이 싫은 거야. 옹칸이 싫은 거고 오히려 그리고 이건 뭐냐면 태무진에게 반기를 든다기보다는 태무진 울루스에 쪽팔리긴 한 거죠. 그래도 왜냐면 이건 마치 그런 거잖아. 우리로 치면 그거지. 예를 들어 만약 쿠데타를 하겠다 그러면 일단 우리랑 가장 그 큰 나라가 뭡니까? 미국 아닙니까? 미국이나 같은 우방에게 약간의 커넥션을 일단 미리 단도리를 쳐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굉장히 무근본한 그 쿠데타를 해봤자 3.1천하 이런 걸로 끝날 수밖에 없는 나라가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이때 당시에는 커레이트족이 서로 감정적으로도 완전히 안 좋고 분열의 양상도 있었고 그리고 한 번 망했다가 지금 안 망하게 된 거잖아. 날 만에 한 번 망한 상태였잖아요. 네. 지금.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정밀한 외교적인 그걸 할 만한 그런 상태가 아니었고 이 귀족들이 감정적으로 하도 짜증이 나서 복받쳐 있는 상태였어요. 진짜 야만인이네. 그리고 나라가 이렇게 됐다고 해도 커레이트 자체가 원래 컸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태무진 칸이 있는 거고 우리가 지금 아래의 위계가 아니라 그 1대1의 관계로 봤으니까 그런 거 아닐까요? 그랬지. 그리고 사실 대표님 말도 맞아. 그러니까 태무진을 그렇게 크게 보고 싶지 않은 심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정세도 못 읽는 이 사람들도 나름 어떤 정치를 하는 위에 있는 상급자들인데 그 정도의 정세도 못 읽는 이게 이제 가능하려면 일단은 이 사람은 알겠으니까 당신이 지금 왔으니까 왕이니까 오케이 하고 물밑에서 이제 뭔가 태무진이라는 사람과 뭔가가 있어야지. 그래서 이건 더 이상 아닌 것 같다라는 식으로 순서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다짜고짜 쿠데타 모의를 하고 있으면 근데 이제 쿠데타 모의를 할 때 그러면은 대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자, 옹칸은 잡아 죽이기로 했어. 쿠데타 모의 할 때. 그 다음 왕은 누가 하지? 어쨌든 그러니까. 왕족이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자카간보를 끌어들여요. 그게 돼요? 자카간보가 자기도 왕이 하고 싶었나 봐. 세상에. 그래서 진짜 여기 콧가루다. 진짜. 자카간보가 오케이를 한 거예요. 머리 검은 짐승은 역시 믿을 게 못 돼. 근데 그 비밀 쿠릴타이의 멤버 중에 하나가 생각해보니까 옹칸은 나한테 잘해줬거든. 그래서 이 사람이 옹칸한테 밀고를 해버려. 진짜 콩가루다. 밀고를 해버려. 그러니까 당연히 옹칸은 바로 체포해버리죠. 그죠. 바로 체포해버리는데 자카간보는 운 좋게 체포를 안 당하고 튀었어요. 어디로 튀냐. 한때 적으로 싸웠던 나이만에 튀어요. 튈 데가 없잖아 당장. 나이만에서는 냉장고에 저장해놓던 에르게 카라가 이제 썩었잖아. 없어졌잖아요. 없어졌더니 새 식품이 들어왔네. 오케이 너도 킵 해서 일단 망명을 받아줘요. 자카간보. 근데 이때까지 자카간보가 형을 도와서 이 두 형제가 좋은 콤비였잖아. 긍지 높은 전사였는데 이렇게 한때 적이었던 세력에 굽히고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보통 그때부터 인생이 어그러지지.
이때부터는 좀 이제 작가 간부의 인생도 좀 이렇게 불명예스럽게 돼. 이미 형을 배신하기로 마음 먹었어. 이미 갔어. 그러니까 지금 새를 불려서 지금 한 명이라도 우리 편이 돼야 될 판인데 지금 서로 자기들끼리 지금 분열로 이렇게 망하고 있으니 참 딱합니다. 그래서 옹카는 체포한 사람들 목에 이제 칼을 씌워가지고 한 게르에 가둬둔 거야. 당신 감옥 시설이 따로 없죠, 초원엔. 이 게르를 며칠 동안만 감옥으로 쓰자. 약간 이런 식인 거야. 갔어, 그 게르 안에. 들어가서 되게 준엄하게 막 질타하는 게 아니라 그 피지나 애처럼 행동을 해요. 내가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 내가 그렇게 나한테. 고생하면서 그 사막을 헤매고 그랬는데 니들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너희는 내가 보고 싶지도 않았어?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리고 안 죽여요. 이상하죠. 왜 안 죽이지? 이제 더 이상은 죽이면 귀족층이 없는 거야. 너무 많이 죽여서. 자기랑 같이 일할 그 지휘자들이 없는 거야. 너무 많이 죽인 거예요. 드디어 시민국가가 탄생하는구나. 그리고 더 이상은 피를 보면 정말 안 되겠구나 싶은 거예요. 피를 몇 번 봤더니 역적모의를 하잖아. 그치. 자기에 대한 감정이 안 좋아지잖아. 지금 이 역적모의 한 사람들까지 죽여버리면 이제 발붙일 수 없다라고 생각한 거야. 커레이트 쪽에. 그러니까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대신 이 사람들의 얼굴에 한 명씩 침을 뱉어요. 모욕을 주는군요. 모욕을 주고 이제 옹칸이 흥 하고 나가버려. 그러나서 목에 씌운 칼 풀어주는 거지. 그래서 이 귀족들은 칼에서 풀어지자마자 또 땅에다 침을 뱉어요. 옹칸 욕을 하면서. 이미 옹칸의 권위는 떨어져요. 그렇네요. 나를 용서해줘도 대단하다 이런 말이 안 나오는 거 보면 살려줘서 감사하다 이런 말이 이제 더 이상 안 나오는 거야. 여기까지 들으니까 아직까지는 확실히 그 태무진이 그냥 좀 더 큰 의미의 그 연합체의 그냥 약간 그 리더 정도인 그렇죠. 거지. 어떤 그런 왜냐하면 지금 느낌이 이게 거대한 지금 하나의 제국으로 가는 일환으로서의 우리의 수장이다 리더다 이러면은 사실 이런 식의 기동은 안 하는 건데 좀 더 정치적인 기동이 있었겠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태무진과 얘기를 했겠죠. 그렇죠. 그리고 아니면 귀족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렇게 방법이 없을 땐 얘를 죽이면은 더 이상 지지개변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다를 땐 그럴 때 바로 태무진에 가야죠. 연락을 해가지고 이제 이걸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이걸 좀 세탁을 좀 하거나 뭐가 이렇게 필요한 건데 그렇게 하나가 될 것은 아니었던 거죠. 아직은. 지들끼리 또 자기네 안에서 또 이러고 지금 쿵짝쿵짝 하고 있는 걸 보니까 아직까지는 그 느슨한 연방체가 조금 이제 몽골 차원에서 그냥 커졌다 뿐이지 서로 연맹이었던 것 뿐이지. 아직까지 태무진의 뭔가가 그렇게 튀어나오고 있지는 않았다라는 게 느껴지네요. 그런 것도 있고 커레이트 귀족들이 태무진을 인정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끝까지 인정을 안 한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커레이트족의 입장에서 태무진은 사람이 이래서 첫인상이 중요한데 커레이트족 입장에서 태무진의 첫 등장은 그 땅끄지 시절에 나 아들로 좀 인정해줘라고 기어들어온 사람이잖아. 처음에 그러니까 그 인상이 깊게 박혀 있는데 태무진을 마음속에서부터 그렇게 큰 사람으로 인정을 할까?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근데 자묵칸은 일리가 있습니다. 자묵칸 다르지. 자묵칸은 젊은 시절부터 위세를 떨치는 자묵칸은 젊은 시절부터 군사적 천재로 만났기 때문에 자묵카에 대해서는 벌벌 떠는 거야. 그런 차이는 있는 거야. 사람 일에서 근본이 중요하다. 첫인상 중요하고. 우리 막 근대화 됐을 때 아직 그 반상이 있다가 없어졌을 때 왜 결국은 안 됐잖아요. 끝까지 안 되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당연히 이제 뭐 반상도 없고 전부 다 평등하다는데 네가 감히 나에게 뭐 이런 있잖아요. 그런 거겠죠. 그지. 이게 약간 태무진이 그 사람들 기준에선 조금 다른 비유긴 하지만 약간 완장찬 사람처럼 보였겠군요. 쌍놈이 완장찼다. 쌍놈이 완장차고 지금 뭔가 유세 떨고 있다라는 기분.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 연예인들이 나중에 되게 잘 됐을 때 연예계의 스텝이나 좀 이렇게 PD나 이런 사람들이 있던 사람들이 나중에 혼자서 소주 마시면서 지들끼리 우리가 지한테 어떻게 했는데 뭐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 느낌이 좀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럴 수 있겠네요. 그래서 하여튼 그랬어요. 어쨌든 근데 태무진은 정치라고 하는 것은 빚을 쌓게 하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커레이트족 그리고 옹칸은 태무진에게 빚을 지은 거예요. 어쨌든 태무진은 나는 계속해서 좋은 일을 해서 은혜를 쌓겠다라고 하는 이런 느리고 답답하지만 성실하기도 한 이런 전략을 어쨌든 태무진은 한 번 더 밀고 나간 거죠. 그랬고 그렇게 어쨌든 커레이트족 얘기는 정리가 됐어요. 그리고 태무진은 태무진대로 이제 옹칸을 믿고는 군사연합작전을 하는 거는 좀 위험하다는 생각을 태무진은 하게 돼요. 이 노인의 능력도 없는 것 같고 이제 보니까 살려는 드리지만 함께하지 못하겠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후방을 맡기기는 싫다. 그리고 자신감도 그만큼 올라와 있는 거야. 혼자서 판판이 깨진 거를 태무진이 군사적으로 해결해줬죠. 그 말은 뭐야? 저 사람이 없고
없이 나의 군사력만으로도 뭔가를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태무진은 최초로 적극적인 단독적인 정벌을 준비하게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이 정벌 얘기는 뭐냐면 타타르족과의 마지막 전쟁입니다. 철천지 원수 사이죠. 뭐 원수 아닌 사이가 어딨어 지금. 그렇습니다. 이 얘기는 굉장히 스케일이 크면서도 잔인한 얘기입니다. 칭기스칸 하면은 서양에서는 학살자로 악명이 높죠. 네. 예, 그런 이제는 지금까지 우리 태무진의 순박한 면, 디디한 면, 착한 면을 많이 봤는데 이제 태무진의 잔인하면서도 냉혹한 면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언제? 내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의문의 그녀 시온님. 감사합니다. 문화평론가 이동규 대표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작가 홍대장입니다.